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북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듯합니다. 외국인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대목이고요. 우리나라 투자 금액 중 6천억 달러가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인데요. 외환보유고가 3,2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 만일에 반 정도가 빠져나간다 해도 우리 외환보유고는 텅텅 비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군사적 옵션 말고도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쨌거나 정신을 요즘 못 차리겠습니다. 군사안보적인 북핵 사태에다가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경제정책에 살충제 달걀에 한미 FTA 폐기 문제에다가 KBS, MBC 언론 사태에다가 도대체 우리나라 뉴스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갈 길이 쓸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불거졌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 지난 7월 관련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기국회 파행됐는데요. 이혜훈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에는 이슈 동상이몽 준비하는 날이죠. 같은 듯 다른 두 분, 노동일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 그리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진이 공개됐죠. 참 놀랄 일입니다. 이 여파가 가시기 전에 강릉에서도 여고생 6명이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 1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청원 서명 게시판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우리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가 제대로 안 열렸죠? 네네,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 연설 날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네, 저희 다른 당원 모두 참석했다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이제 우리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였습니다. 저주와 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요. 예.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예.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냥 잘 있는지 점검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네.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미 2달 전에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예. 피해 학생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복 폭행인 거죠. 예. 왜 우리를 신고했냐 이런 보복 행위로 일어난 폭행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뭐 너무나 심하죠. 다 보셨겠지만 예. 야간에 4명, 5명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머리 부위에 집중적인 가격을 행하고요. 온몸이 뭐 피투성이가 되고 네. 도저히 이건 뭐 나이를 떠나서 묵과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하고 가혹한 그런 폭력 범죄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여중생, 여고생, 뭐 남중생, 남고생은 뭐 사건이 안 돼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가 어른들이 여태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시시했던 겁니까?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가장 문제의 출발점은 학교이고요.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예. 학교들이 행한 방법은 자기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없는 것처럼 줄이고 감추고요. 네. 만약에 그런 가해 습격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점수를 누적시켜서 학교에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학교 밖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예. 피해 학생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잘 안 하고요. 네.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진 경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경우에나 우리들이 알게 돼서 이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것이고요. 예.
경찰관들은 이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사에서 증거자료 수집하고 진술 받고 입건을 하면 검사가 그 소년법에 나와 있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해서 그냥 교육이나 보호 처분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년법원에 가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을 다 다녀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 끝난다는 인식하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방관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거기엔 또 방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네. 이 성인들, 우리 어른들이 지금 방관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만약에 성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하죠. 정말 그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뭐 이러한 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뭐 듣기에도 조금 그 무거워 보이는 법률의 의위를 받게 되고 바로 구속되고요. 네. 그리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수순이고 예.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하게 되죠. 예. 우리나라 소년법 특히 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그 형사 미성년자 부분이고요. 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그렇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에 예.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거나 수강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훈방 조치되는 이런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여중생 폭행 사건에 특히 좀 분노한 많은 분들이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한 10만 명이 벌써 넘으셨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폭주하고 있고 한도가 다운되기도 했고요. 상당히 그러면 여론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예, 전 국민적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여고생 6명인데 이들이 다 14세 이상이란 말입니다. 만 14세. 네네.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요즘 그 이 발달상으로 놓고 보면 신체적으로는 다 뭐 상당히 성장한 나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성인 못지않죠. 네, 신체적으로는. 의원께서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 네네. 7월에 소년법 관련 법안 하나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네. 그 법은 이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것인데요. 예. 지난번 그 인천 초등학교 피살 사건 때 우리가 또 많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끔찍한 살인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최장 20년 이상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괴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번 강릉이나 부산 사건 같은 것들은 의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추가로 소년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법 종합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년법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사실 이런 청소년 관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되었었는데 네네. 왜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안 되고 유지가 되어 왔습니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특별하게? 가장 큰 것은 우선은 소년법은 당연히 우리가 세계 어린이 인권 보호 협약 가입국가이기도 하고 네.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상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년법 자체는 필요한데요. 예. 이런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에게까지도 미온적인 처벌 그리고 실제로는 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네.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요. 보복범죄에 시달리고 네. 이렇게 방치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 무관심이고요. 네. 청소년들은 투표권도 없고 자신들의 주변의 문제, 이 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청소년들이니까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곽수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관자 역할을 한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 경찰 관계자, 보호 관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 이분들이 전부 나 혼자서 못해. 우리 부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그런 세대의식으로 네.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범죄를 지으면 구치소를 거쳐서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청소년과 이런 소년원에 있는 교화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들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 일찍 더 큰 범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교육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좀 우리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이제 이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소년범들을 다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년원이든 또 보호관찰소든 또는 치료 감호 시설이든 네. 이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행 성벽을 고치고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네.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선 소년원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져서요. 네. 교육적인 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소년원을 나온 이후에가 더 문제고요. 네. 다시 본래 처해 있던 범죄적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모들이 바뀌지 않게 되고요. 또 소년원을 나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들이 인수를 거절해서 네. 출소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원 이외에 다른 교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예산이 없고 보호관찰소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요. 예. 보호관찰관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동안 우리 법무부가 검찰의 장악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휴. 이 보호관찰 같은 기능인 전문가들이 그 국장 역할을 안 하고 검사가 다 해오고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소년범 교정교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참 피해 학생들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단순해요. 대부분. 나를 네. 쳐다봐서 재수 없어서 때렸다. 아니면 네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이 나빠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이게 뭐 남자친구 전화 받았다. 예, 이런 것들 나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죠.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산업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넉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2배가 넘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통계가. 예, 맞습니다. 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 이 통계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뭐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사회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죠. 물론 가장 출발점은 부모죠. 가족과 네. 부모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예.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인성 형성이 못되고 네. 정서 조절,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요. 분노와 불만이 생기고 이것을 또래나 어린 친구들에게 대리 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탓만 돌릴 수 없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실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사회가 보완해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 사회적 보완 기능이 우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네. 소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그 수준만큼 이러한 우범 청소년 혹은 비행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회가 보호하고 교육하고 네. 부모가 못해주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이고요. 네. 지금 당장이야 급박하니까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 근본적으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변해야죠. 참 원론적인 말씀이시지만 그 안에 사실은 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 네.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인인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서 또 부모인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되시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사랑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